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 대한교육 한마당에서 청년 진로와 관련된 영상을 요청받은 청년협동조합 뒷북입니다. 오늘 그래서 간단한 토크쇼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촬영을 맡은 진행자고요. 다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협동조합 뒷북의 조합원 굴개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뒷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똥 소재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뒷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가온이고요. 구가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네, 저도 뒷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동 손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분을 모셔봤는데요. 먼저 네 분에게 공통 질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뒷북에서의 여러분들의 첫 기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 계기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 먼저 하실까요? 기타맨부터? 네. 뒷북이 협동조합으로는 2016년에 시작이 됐지만 사실 그 이전에 2014년에 청년공간 뒷북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처음에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마침 좀 이제 제가 졸업한 대안학교인 더불어가는 배움터기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더불어가는 길, 정말 어렵죠. 더불어가는 길에서 청년 사업에 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이제 처음 제안을 받아서 이제 함께 좀 하게 되었고요. 근데 막상 이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을 때는 제가 그 훈련소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굉장히 싱숭생숭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때는 아마 근데 훈련소에서 일주일 만에 퇴소를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집에만 있다가 이제 이제 한 12월쯤 되니까 좀 치유가 된다.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너무 그냥 당연하게 처음에 뒷북에서 제의를 주셨고 저도 당연하게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저부터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공간 뒷북에서 이제 협동조합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뒷북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맛있는 걸 해주신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이제 맛있는 걸 먹었죠. 맛있는 걸 먹고 이제 다 먹고 정리하고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종이 밑이 아니구나. 책상 밑에서 종이가 나왔고 그 종이를 보니 협동조합 발기인 모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받고 나서 이제 협동조합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제 기억 속에서의 뒷북은 그때 누가 음악 공연을 준비했었어요. 그때 아마 삼바랑 까만이었나? 그때 아마 그때 첫 작은 무대 이런 게 좀 시작할 때여가지고 오라고 연락을 해서 그냥 그때는 놀러 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어느 순간에 조합원 가입소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합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가입해야죠 하면서 협동조합 가입 신청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서운한 거예요. 왜 나는 발기인 모집을 할 때 왜 너는 안 불렀지? 왜 맛있는 걸 안 줬지? 왜 나는 나중에 혼자서 이렇게 그러면 저 조합원 가입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했지? 왜 아무도 나한테 섭외를 안 했지? 이런 외로움은 좀 들었다. 그 정도? 저는 앞에 분들보다는 조금 늦게 뒷북에 합류를 했어요. 저도 대안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뭘 할까,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여행을 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조합원분한테 어떤 행사가 있다, 그래서 놀러 와라 라고 문자가 왔죠. 그래서 처음으로 작은 무대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때가 그림 못 그리기 대회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그래서 되게 재밌게 놀고 나서 안 그래도 뭘 할지 계속 고민 중이었으니까 뒷북에서 뭐 여러 가지를 내가 계속 경험도 해보고 판을 벌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날 와서 바로 가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가입을 하면 이 참가비를 할인을 해준다길래 바로 이렇게 쓰고 참여했습니다. 큰 혜택이죠. 다음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뒷북에서 해왔던 활동 중에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다면 각자의 경험을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맨날 내려오죠. 참
많은 것 같은데 처음 기억나는 거는 저는 아무래도 범고래반인 것 같아요. 이제 범고래반 같은 경우는 이제 뒷북에 그 유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경험을 했던 조합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아니면은 뭐 생협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좀 돌봄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청년들이 가서 이제 돌봄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그 범고래반에서 이제 경험을 쌓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자리를 구했죠. 어린이 근처에 있는 아기 스포츠단에서 이제 그 경험 덕분에 무사히 일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최근에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좀 뒷북에서 재정을 좀 마련을 해야 돼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좀 개인 프로젝트로 요새 이제 코로나 시국이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됐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엔 그래도 좀 재료비만 뽑자 아니면은 그래서 30만 원 정도만 벌어보자 뭐 이렇게 좀 소소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되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기도 하고 홍보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정말 상상치도 못할 만큼 많이 팔려서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좀 더 막 일을 벌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되게 좀 인상 깊은 경험이었어요.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가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저희가 공간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고 그 전 뒷북의 공간도 되게 좋았고 아지트 같은 느낌도 있고 했었는데 좀 더 쾌적한 공간이 되기를 바랬던 것도 있고 시설들이 좀 노후된 것들이 있어서 공간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만져본 가장 큰 돈이고요. 그래서 정말 쾌적하게 바꿨어요. 쾌적하게 바꿨고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이런 아쉬워. 소모임 활동들 와서 뭐 수다를 떨던 아까 작은 무대 같이 소소한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한 것도 되게 많고 했는데 올해는 그걸 완전 못하게 됐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거나 교류하는 어떤 시간들이 되게 부족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활동을 못했는데 운 좋게 공간 리모델링 선정이 돼서 바꿀 수 있었던 거는 되게 컸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격상됐었을 때 뭐 카페라든지 근처 공공의 공간들이 다 폐쇄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뒷북은 방역 사항을 준수하면서 계속 오픈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되게 진짜 갈 곳이 없는 공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때 저한테는 뒷북이 갈 수 있는 공간, 그럼에도 갈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최근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네요. 약간 저만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과거의 기억 편하게 꺼내시라고 최근 말씀을 해봤습니다. 저는 몇 가지 생각나는 거는 일단 가장 큰 건 아까 동동이 들어왔었던 그림 못 그리기 대회라는 행사를 저희가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회가 그게 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왜 맨날 모든 그림 대회는 잘 그리는 그림만 뽑냐? 우리도 이제 좀 못 그리는 그림, 다양한 그림들을 좀 바라보자 라고 해서 제가 준우승을 했고요. 강력했지. 분명히 잘 그렸었는데 왜 준우승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랑 그냥 뭐 밤에 이제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뒷부 한창 코로나가 이제 안 터지기 전에 제가 밤에 새벽에 밤에 아무튼 여기 뒷부 공간 하나에다가 빔을 틀어놓고 제가 춤을 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스트 댄스 오라는 이런 게임이 있는데 그냥 유튜브로 유튜브로 영상만 틀어놓고 이렇게 밤새 이렇게 따라서 춤췄는데 저는 그런 소소한 약간 일상의 기억들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림 못 그리기 대회는 진짜 인상 깊은 기억이었어요. 그게 맨 처음 역작이었죠. 맞아.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게 맨 처음에 그 기획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끼리 회의를 하면서
장난으로 서로 그림을 그리다가 내가 그래도 너보단 잘 그리지. 자존심싸움. 그렇지, 자존심싸움으로 내가 아무리 못 그려도 너는 상대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내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좀 여럿이서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실행을 했었는데 그런 좀 되게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좀 즉흥적인 기획들이 실제로 딱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맞아. 저도 그 그림 못 그리기 대회를 포함해서 작은 무대가 되게 일단 기억에 많이 남는데, 왜냐면은 참여를 한 것도 참여를 한 거지만 그 기획에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런 기획하는 거, 행사들 준비를 하는 거를 학교 다닐 때도 좋아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걸 졸업 후에 계속 할 수 있는 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획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하는 게 그게 일단 기억에 남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작은 무대가 뭔지 잘 모르지 않나요? 작은 무대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간단한 것도 하고 뭐 좀 엉뚱한 것도 하고 뭐든 무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획을 해서 간단하게 조합원들하고 즐기는 행사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 했었냐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림 못 그리기 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데이 하겠습니다. 둘이 좋아하는데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튀김을 튀겨 먹는 날이에요. 근데 저희는 기름하고 후라이팬만 제공을 하고 각자가 원하는 걸 가지고 와서 같이 튀겨 먹고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도 했었고, 또 아예 공연을 하는 날로 해서 저희 청년들이 또 공연할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장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여기 와서 노래도 하고 기타도 치고 이렇게 해서 공연을 보고 또 하는 그런 행사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기억에 남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드로잉 동아리를 뒷북에 들어와서 했었어요. 정확히는 지금도 하고 있죠. 네. 무모인 지 한 6개월 됐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그림 그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남고요. 이게 어떤 일상적으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라면 동시에 돈 버는 일들도 뒷북에서 생각보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뒷북을 통해서 어떤 의뢰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고, 또 여기 소가 얼마 전에 크래프트 링크라고 전에 일하셨던 데서 팔찌 검수하는 일을 또 다 오셔서 같이 했는데 받아왔죠. 네. 네, 그런 일들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렇게 번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을 해서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뒷북이 먹여 살렸네요. 그죠. 보증금 마련까지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계산해보니까 진짜 제가 보증금으로 낸 금액만큼 뒷북 통해서 섭외받은 일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난 뭐했지? 난 뭐했지? 난 초밥 먹었어. 네.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어떤 취미, 뭐 생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또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는 거, 그런 커뮤니티로서의 좀 의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커뮤니티 관련해서도 또 먼저 계셨던 분들이 또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미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서 생각을 제가 하는데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쵸.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별로 없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좀 더 어떤 탐구에 대한 욕구, 배움에 대한 욕구가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뒷북에서도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조합원들도 꽤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지적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 스터디 동아리죠. 근데 스터디 동아리인데 뭐 각자 모두가 다 같이 공부를 하기보다는 각자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모두와 나누는 뭐 그런 이거였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좀 읽고 있던 뭐 역사란 무엇인가였던 것 같은데, 그 책을 보고서 이제 뭐 나누기도 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었던 힙합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뭐 나누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 뭐 프랑스 유가 뭐 이게 좀 기억이 나요. 그런 식으로 되게 정말 각색의 주제들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그 재밌게 경험이 있었던 활동들이 결국은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듣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들과 뒷북이 어떤 관계로서 맺어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뒷북,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혹은 맺었던 관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질문이 잘못됐나? 아니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하면은 사실 뒷북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던 당신의 얼굴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소나 동동을 계속 꾸준히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나서는 또 일이 있지 않으면 만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것도 막 초반에 가까운 후배들 졸업식 때나 이렇게 몇 번 간 다음에 이제 너무 멀어지면은 졸업식도 안 가고 그러다 보면은 가끔씩 생각나는 이런 학교 사람들 얼굴인데 그 사람들의 얼굴도 못 보고 근데 너무 대안학교 관련된 얘기만 했나? 괜찮아, 대학교 한마디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뭔가 꾸준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너무 그냥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작은 무대 같은 것도 만들어 왔었고 되게 즐겁게 일을 하면서 즐겁게 활동하면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뒷북이 저한테 준 긍정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얘기를 받아서 좀 얘기를 해보자. 저도 뭐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제 다 같은 학교를 나오기는 했지만 되게 각자 이제 기수가 다른 학년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다녔을 때는 아무래도 공유하는 경험도 다르고 그리고 일상의 사이클도 많이 달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생애 주기 차이가 청소년기가 특히 되게 좀 클 수 있잖아요. 정말 제가 봤던 제가 고등학생 때 봤던 중학교 1학년 되게 어려 보이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만나다가 여기 뒷북에서는 같이 형, 누나, 누구 동생 이런 게 아니라 같은 동료이자 친구, 같은 조합원으로서 서로 별명을 부르고 그러면서 좀 새롭게 관계가 재정립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후배였던 사람들이 되게 어느 순간 내 친구가 되어 있고 되게 더 뭔가 거리감이 좁혀져 있고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또 이제 뒷북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다른 조합원들도 이제 그랬는데 이게 뒷북 활동이 재미있으니까 이제 뒷북을 잘 모르는 다른 제 친구도 데려와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여기서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씩 이제 끌어들이고 누구는 뭐 잠깐 왔다 가기도 하고 누구는 눌러 앉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들과도 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 나 뒷북에서 활동하면서 누나 소리를 못 들은 지 몇 년 됐어. 나도 형이나 오빠 너무 어색해. 난 학교 다닐 때도 살짝 어색했어 오빠는. 되게 그런 말 들으면 엄청 나이 들게 느껴진다. 그치? 거리감 느껴져. 약간 저도 좀 이어받아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는 약간 기수 차이가 조금 나는데 안 나지. 네 그래서 늙었다고 뭐라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는 진짜 어떤 먼 선배 그냥 이렇게 느껴졌다면 졸업한 다음에 이렇게 뒷북에서 다시 볼 때는 좀 더 가깝고 편한 관계로 볼 수 있는 것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또 동시에 어떤 대학을 가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에 내가 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날 장이 된다는 것, 그 사람들끼리 만날 자리를 마련을 해준다는 것 이런 것도 저한테는 뒷북의 굉장히 큰 역할, 특히 관계에 대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이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자취를 하게 됐고 자취를 하게 된 여러 배경,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들은 아무튼 뒷북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살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러면은 여기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오게 됐고 정말 집 앞에 바로 뒷북이어서 정말 왔다 갔다 자주 많이 해요. 부럽다. 네.
뭐 슬리퍼 신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정말 일하는 것도 여기서 보고 놀 때도 여기서 보고 밤에 또 여기 와서 맥주도 마시고 약간 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요즘 뭐 다 노인회관 가서 되게 삶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일상들을 친구들하고 저한테 약간 뒷북은 그런 공간 같은 느낌이에요. 네. 여기서 모든 거를 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밥도 여기서 먹어. 밥도 여기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큽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이야기 속에 힌트가 조금씩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어서 관련된 3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뒷북이 갖는 의미가 있다면 뒷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어떤 의미? 나의 모든 것. 나의 행복을 찾는 길. 저는 예전에 저희가 뒷북에서 책을 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한번 가져와 주시겠어요? 네. 저는 저 책을 쓰면서 저희가 이게 뒷북이 2주년이었나요? 3주 아이고. 네, 3주년 활동을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서 썼던 조합원들이 이렇게 모아서 쓴 책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어쨌든 이 책을 쓰면서 너무 책 홍보 같나? 근데 아무튼 책을 쓰면서 제가 뒷북에서 했었던 일들을 많이 되돌아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는 왜 뒷북에서 활동을 해왔는가? 그리고 왜 뒷북에서 일하는 게 즐거웠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라는 게 저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에서도 보이는 길은 약간 많이 비슷하잖아요. 대충 뭐 어느 때가 되면은 무슨 시험을 보고 무슨 결정을 따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되게 다양하게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당장 제 옆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 저도 약간 좀 저 나름의 행복을 좀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장황했나요? 뭐 질문이 장황한 질문. 제가 벌써 질문도 기억이 안 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좀 낚여서 대학을 안 가게 됐는데 낚인 건 아니죠. 대학에 안 가기로 결정을 했던 이유는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소요되는 어떤 비용들, 뭐 시간이나 돈이나 어떤 나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데 비해서 그게 나의 미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비용을 불확실한 대학을 가는데 쓰느니 나에게 좀 온전히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을 안 갔던 건데 막상 대학을 안 가니까 친구를 만나기는 더럽게 어렵고 뭘 배우고 싶고 뭐 내가 막 성장하고 싶은데 막 성장을 할 것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내가 뭐가 벌어 먹기에도 이제는 뭐 하기는 초졸에 기술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기타도 못 치고 하니까 되게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쌓아나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곳, 내가 무사히 뭐 법적으로는 진즉의 성인이 됐지만 좀 어른이 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고 그거를 이미 어느 정도는 이런 뒷북 덕분에 이룬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더 되게 뒷북과 함께 있으면 이것들을 내가 이뤄나갈 수 있겠다 좀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그냥 뒷북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심심할 때 뒷북 조합원 친구들한테 연락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내가 뭔가 이런 일을 좀 저지르고 싶은데 하면은 이제 뭐 같이 해주는 사람을 찾게 되거나 아니면 같이 해주진 않더라도 뭐 응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뭐
만드는 물건들을 사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되게 이들과 같이 있으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게 되게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이거랑 이어서 아무튼 제가 개인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뒷북에서 얻는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일자리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뒷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과정들도 있는 것 같고 지역에 응원하는 어떤 어른들일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사람들과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뒷북 안에서도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막 같이 하자고 같이 해보자고 설득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꼬드기는 사람도 많고 뭐 그렇게 꼬드김 당해서 같이 참여해보기도 하고 뭔가 그런 활동들이 뭔가 혼자 할 수 없는 혼자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혼자 갖기 어려운 것들을 뒷북이라는 이름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약간 자산 같은 느낌이에요. 창고 같은 느낌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공간이 있는 것 자체로도 되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뒷북은 어떤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딜 나가든 그 시작은 몇 번 버스를 타든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스쳐 지나가겠다. 모르겠다. 무엇이 됐든 약간 그 시작하는 시작점 같은 느낌?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됐든 놀이가 됐든 취미가 됐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됐든 그 바탕에 있는 어떤 출발 지점, 그런 플랫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려주신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지금 20분 정도 저희가 영상 찍었었나요? 그런데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3년 넘게 해왔던 이 뒷북 활동에 대해서 다 말씀해 드리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왜 내 손에 있지? 좋은 일 하시네요 라는 말은 뒷북에서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뒷북 3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그 조합원들이 뒷북을 통해 어떻게 지내왔고 그리고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말이 길었네요. 어디서 구매할 수 있죠? 맞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청년협동조합을 검색하셔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청년협동조합 뒷북을 검색하시면 네, 검색하셔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거 완전 대한학교 도서관마다 한 권씩 있어야 되는 책 아닌가요? 좋은 일 하시네요. 하시네요. 참외 푹 마스크 스트랩도 있다고요. 안녕! 안녕.